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이 앞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자꾸 들려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기로 이상화 피겨 스케이팅의 피겨 스케이팅이 아니죠. 뭐죠? 단거리 500m 쇼트 트랙, 이게 우리 이 신화라고 하는 이상화 그 선수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어저껜가 방송을 봤는데 집사부 일체에 이 스승님으로 나오셨어요. 이상화 씨가.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에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서슴없이 100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0점을 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이 선수 생활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 정말로 치열했다. 열심이었다. 그 과정을 스스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핵심은 우리도 왜 물어보면 100점을 주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게 말로만 주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100점을 주기 위해서 치열한 훈련 과정을 기꺼이 견딘 거야. 코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10번 해 라고 목표를 주면 다른 선수들은 딱 10번까지만 한대요. 근데 본인은 10번을 더 해. 왜? 자기에게 100점 만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100점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 그 과정 이것들이 진짜 이 훈련은 이 본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그 집사부 일체에 있는 그 멘티들에게 엄청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들이 방송이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이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훈련 과정이 되게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지구력이 올라가고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코너를 돌 때 코너링하는 힘을 얻게 되고 근육의 파열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더해져서 이 흔들리지 않는 지구력과 하체의 집중력을 갖게 되는지가 아주 명료한 훈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타서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를 또 한번 확인하면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처럼 이상화 선수가 삼관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거쳤던 그런 훈련법처럼 구체적인 어떤 훈련의 과정과 이 역량이 올라가는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더 명료해진 거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냥 지금 그저 그런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한 번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의 질문으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작년의 이력서가 올해의 이력서와 똑같다면 당신의 삶은 실패한 것이다. 톰 피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나는 브랜드다의 110페이지에 이렇게 이 소제목으로 글을 써놨던 것 같아요. 해마다 새로운 인생 이력서를 써라. 그러면서 성공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높게 한다. 이게 성공을 한 사람은 인격도 되게 좋아 보이고 성격도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델을 보면 분명히 어떤 분야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잣대 기준 이상을 넘어선 사람이야. 우승을 했거나 그 분야에 인정할 만한 결과물을 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중에 그 장한나 아시죠? 첼리스트 장한나를 소개하면서 딱 제가 적었던 소제목이 이거였어요.
올해의 장한나를 내년에는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올해보다 더 역량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의 장한나를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6살에 첼로를 시작해서 11살에 로스트로비치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고 20세기 최고의 거장 로스트로비치의 제자가 되고 다시 지휘자로 변신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한 사람이 바로 첼리스트 장한나입니다. 천재 음악가인 그녀가 첼로의 거장을 만나기 위해 콩쿠르에 참여했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는 바로 그 결과가 콩쿠르 대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막연히 첼로의 거장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천재 음악가의 미래는 보통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합니다. 매니저들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쉴 새 없이 연주를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서서히 지쳐갈 무렵 새로운 신동에게 그 자리를 내주거나 그다음에 스스로 정상의 고독함을 견디지 못해 음악을 포기하여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는 경우래요. 보통 두 갈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음악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어릴 적부터 천재적인 자질을 보이는 음악가들의 말로가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장한나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서 백지연의 토크쇼를 통해 밝힌 장한나의 경쟁력은 다름 아닌 부단한 연습과 끊임없는 학습이었어요. 하루 7시간을 땀을 흘리며 첼로 연습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에게 있어서 첼로는 직업이 아니라 삶 자체였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노래를 하는 사람이 노래 연습을 하는 것, 구체적이죠. 이렇게 음악가들이 자신의 악기를 구체적인 시간을 들이면서 훈련을 하는 것.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에서 어떤 그 대회에 나갈 정도로 그리고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수상을 할 때까지 어떤 그 과정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부분들에는 그런 지금 말하는 그 루틴한 로드맵이 결정된 건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는 거에는 그게 통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닌 지금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같은 일반 지식 근로자들의 삶에는 왜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퀀텀 리프라고 하죠. 순간 점프해서 유명해지고 성공한 모습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왜 이 과정에서 그에 합당한 훈련 기간을 거치고 훈련법도 나름대로가 아니라 아주 명료한 기준이 있어서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시작하면 바로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이 말인 거죠.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그녀의 멘토이자 스승인 로스트로비치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매니저들 말 듣지 말고 녹음 회사에는 까다롭게 굴고 보통 사람처럼 학교에 다니고 음악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다른 학생과 많이 사귀어라 라고 하는 스승의 진심 어린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장한나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술가로서 한 개인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해라 주문한 스승의 말에 공감한 그녀는 음악가로서 음악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버드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고 결혼을 고민할 때 장한나는 이미 진로는 결정한 상태에서 인간을 고민하고 삶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로를 고민하며 학점을 준비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길을 간 거죠. 진짜 삶에서 필요한 공부를 위해 대학을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그녀는 몸소 보여준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다시 음악에 담는 그 순환적인 그 과정을 통해 장한나가 얼마나 많은 성찰을 했고 얼마나 많이 이 행복해 했을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첼로는 혼자 하는 거지만 함께 하는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너 시간 첼로 연습하고 점심 식사 후 지휘 공부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그녀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30분 정도밖에 독서를 할 수 없음을 아쉬워할 정도의 독서광입니다. 지휘를 시작하기 전에는 첼로 연습 외에는 하루 4시간 정도를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같은 고전을 통해 인간을 알게 된 그녀가 연주를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와의 경쟁이 가장 재밌어요. 못하면 오기가 발동해요. 틀리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틀리면 계속 연습해서 틀리지 않을 때까지 하지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하면 되거든요. 악보를 보더라도 어려운 부분부터 연습해요. 그러면 쉬운 부분은 저절로 되지요.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장한나가 지금의 장한나가 될 수 있게 한 그녀의 근성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게 된다. 즐기면 그 일을 잘하게 된다.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녀에게 후회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희생이 아닌 선택을 한 것이다. 잃어버린 것보다 경험한 게 많기에 후회는 없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기꺼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을 다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그런 그녀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선택한 것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 그리고 학습이었습니다. 작년의 장한나가 올해의 장한나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연습과 쉼없는 공부에서 기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이력서를 새로 써라. 해마다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인생 이력서를 쓰라고 하는 게 이 나는 브랜드다에 제가 써놨던 대목이고요. 그걸 통해 장한나도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기대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서 또 쉼없이 공부를 해서 계속 이 인생 이력서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이 조연심의 인생 이력서를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1999년에서 2006년까지 YBM에 다녔을 때는 인생 이력서가 달랑 한 줄이었어요. YBM 시사 입사, 그리고 퇴사할 때 퇴사, 그리고 한 줄이잖아. 그리고 2008년에 MU 교육 컨설팅 창업, 그리고 2009년부터 제가 인생 이력서를 해마다 업데이트했던 게 바로 책을 쓰면서 이 업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해냈는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로 안도하실 게 아니라 머무는 건 머무는 거고, 내가 작년에도 머물었고 그 전해도 머물렀고 올해도 그냥 머물기만 한다면 인생 이력서에 업데이트할 거가 그냥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럴 때 이 당신의 인생 이력서에 올해 어떤 걸 한 줄을 더 하시고 싶은지, 그걸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어이쿠 빨리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줄의 이력서를 쓰는데 드는 힘? 바로 나의 인생 이력서는 30대 후반 직장을 나오면서부터 해마다 새로 써지고 있죠. 장한나처럼 필사적으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언가를 배우며 익히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사건을 수습하며 보내야 했던 직장 다니는 시기는 사실은 인생 이력서가 늘 똑같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고 나름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했었을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쓸 말이 없긴 했구나. 쓸 말이 없게 살았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열심히 살고 시간에 필요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생 이력서에 한 줄로 더할 이 쓸만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되돌아보면 그냥 지나간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나는 글쓰기를 배웠고 소통 방법을 배웠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해요. 개인 브랜드를 살려면 해야 할 일을 알아보는 해안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인생 이력서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선택한 방법이 그냥 1년에 한 권씩 책 쓰기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보고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올해 책에 쓸 내용에 담을 내용이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적고 기록하고 그걸 위해 읽고 보고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업데이트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업데이트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왜? 요즘엔 사람들이 내가 이걸 했다고 하면 바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아는 상태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의 성과를 내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 나는 브랜드에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팩트와 스코어를 기록하고 남겨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었네요.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하여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원래 그래요. 자, 내 브랜드는 사실에 근거한다. 팩트에 근거한다라는 이야기죠. 네이버 인물 검색에 김연아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력사항이라는 대목으로 이렇게 나와요.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글로벌 명예 홍보대사, 서울특별시 글로벌 홍보대사, 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대사, 유니세프 친선대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선수위원회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만약에 이 경력사항만 딱 보고 이게 누군지 알겠어요? 김연아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력사항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김연아를 오늘날의 김연아로 만든 건 바로 수상 내역이에요. 스코어. IA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 2위.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1위.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1위. 세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여자 싱글 3위. 그 다음에 ISU 그랑프리 파이널 1위. 해마다 계속 어딘가에 출전을 해서 거기서 따낸 등수, 금메달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1점 1점 쌓여서 김연아를 만든 거죠. 이제 김연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죠. 그녀가 이런 브랜드를 갖기까지 견뎌야 했던 역경과 고통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는 순간은 행복하지만 지난 12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그 12년은 안 보고 순간만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녀가 보여준 최고의 점프만을 기억하지만 그녀는 그녀만 아는 1000번 이상의 엉덩방아를 생각하며 아무도 모를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김연아가 수천 번 넘어지며 뼈를 깎는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경력과 수상을 하지 못했다면 그간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냥 고통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녀가 브랜드로 기억할 수 있게, 기억날 수 있게 된 건 바로 그녀가 했던 경력과 수상과 같은 팩트와 스코어 때문입니다. 결국 스코어가 쌓여서 인정을 받으면 경력사항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또 경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여전히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재능과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스코어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연심의 개인 브랜드 전광판을 만들어 봤어요. 이건 나는 브랜드다 126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사항은 팩트를 적는 칸이고요. 수상 내역 또는 결과물은 스코어 칸에 적어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뭐 청소년 멘토링 직을 멘토, BNT 뉴스 인터내셔널 자문위원, 중앙대 포토에세이 주임 교수,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전문 강사, MU 교육 컨설팅 대표, YBM 시사 주니어 교사 출신 1호 지국장 국장, 북TV 365 오인오색 토크쇼 공동 진행자, 인순이 학교 준비위원회 브랜드 분과 위원장,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운영위원, 여성단체 협의회 출판 공보위원, 한국경제선정 대한민국을 바꿀 1000개의 직업선정, 집단지성 네트워크 4리라운드 운영위원,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쇼 셀마 토크쇼 진행자. 이건 팩트예요. 이 팩트만 가지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알지만 저의 역량을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바로 수상 내역 또는 결과물 스코어 때문이죠. 1년에 한 권씩 썼던 책들, 그 다음에 제 이름으로 운영 중인, 지금 10년째 운영 중인 블로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당신 브랜드 연구소도 저를 증명하는 스코어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나를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전광판이 바로 저의 개인 브랜드 성적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사항인 팩트에만 집중해서 활동을 해요. 얼마나 많은 일을 맡아 했는지, 어느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마치 자신의 브랜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토익이 몇 점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경험을 해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만 알거나 그냥 점수화된 것들만 알고 있지만, 그건 그 대학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경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점수를 얻은 똑같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능력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나를 변별력 있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슨 단체에서, 무슨 회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기억도 안 나죠. 단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 스코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모임에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결과물이나 수상 또는 성과가 없으면 브랜드는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죠. 자, 나 또한 조연심이라는 브랜드가 조금씩 커나가고 있음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 전광판을 써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구체적인 브랜드, 지식소통가, 그걸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요. 소통 관련 경력을 쌓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에 합당한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 책을 집필하거나 그에 관련된 이 구독자 수가 좀 명료하게 있는 방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쌓여야 그 분야의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팩트와 스코어, 이렇게 개인 브랜드 전광판은요, 냉정한 기록이 아닌 뜨거운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은 그 과정의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결국 진짜 저렇게까지 했구나, 저런 이야기에 관심을, 그런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띌 수 있는 자타공인 결과물, 스코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야에 머물고 계세요? 어떤 직장에 다니고 계시나요? 이런 것만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없고 결코 브랜드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거를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자타공인 결과물, 스코어를 만들 때까지 조금 더 노력해 보시고, 그때까지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스코어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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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년에 1점 쌓일 수도 있어요. 한 점 한 점 쌓이는 그 경험을 해보시고, 그게 나의 때와 맞아서 누구나 저 분야에 저 사람이 저런 성과를 냈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개인 브랜드 전광판에 한 점 한 점 스코어가 쌓이는 걸 지켜보는 묘미이고요. 그건 뭐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그게 개인 브랜드의 어려움이자 매력 아닐까?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야 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면서 그 길을 차곡차곡 가고 한 점 한 점 쌓을 때 당신의 브랜드는 구축될 수 있을 거예요. 꼭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정성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